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강세로 끝났습니다. 유럽장은 초반부에 좀 약세로 움직이는 것 같더니 후반부는 쭉 밀면서 강세로 끝났어요. 이게 어제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오늘 새벽에 축포를 날린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상황이 이게 12월 말에도 그랬었죠. 조정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도 상황이 이거 봐라. 이것도 조정 없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왜 드냐면 일단 코로나 얘기를 잠깐 할게요.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거든요, 매일. 그런데 최근 나온 것들로는 남아공에서 그 백신을 맞아도 남아공 변이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연구가 나왔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저널이나 이쪽에 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자체적인 얘기만 있기 때문에 이게는 확인이 돼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제롬 킴이라고는 국제 백신 연구소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과가 있다고 확실히 얘기한 데는 화이자 말고는 없다,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변이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이에 대해서 백신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한번 난리를 쳤잖아요, 유럽발 변이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럽이 계속 봉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또 봉쇄를 연장한다고 해서 완전히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유럽 같은, 이거는 이제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유럽,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봉쇄를 하면서 이제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정화 추세를 계속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유럽장은 조정을 안 받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10월 달에 확 조정받은 그때인데 지금은 움직임 자체가 이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백신 투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느리긴 느립니다.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75 19일자인데 지난달 15일부터 맞기 시작해서 사실은 한 달이 넘었거든요. 한 달이 넘었는데 그 기간에 맞은 인구가 1,500만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 달에 1,500만도 못 맞았다는 뜻인데, 한 달에 1,500만이라고 따진다 하더라도 10달이면 1억 5천이잖아요. 3억 3천인데 파우치 소장이 90% 정도까지는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올 한 해에 과연 그 1차 접종 끝내는 것도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2번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나 다른 쪽 백신들이 빨리 뭔가 만들어져서 백신을 맞추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올해 안에 전체 다 맞으면서 집단免疫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가을쯤에 마스크를 쓰고 극장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속도가 늦음에도 불구하고 CDC 데이터를 보면 지금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금 15만대로 내려왔어요, 19일 날. 더 중요한 건 존스홉킨스 데이터를 보면 확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강력한 봉쇄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거는 그 뉴욕타임즈 데이터인데요, 미국은 봉쇄 조치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확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강력하게 봉쇄를 하는 과정, 그리고 진앙지가 유럽인 이런 상황에서도 유럽 주식이 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데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미국의 일정 섹터의 주식들은 굉장히 과거보다 레이팅이 굉장히 높고 너무 비싼 영역에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 월가 쪽의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너무 과열됐다라고 하는 쪽에 손드는 사람이 뭐 한 7, 80%, 뭐 많게는 어떤 주식 같은 경우는 100%에 육박하는 정도로 그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을 계속 떠받치고 있는데 그 떠받치는 게 그 과열된 양상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점은 이게 그 지난 초에 나온 데이터들을 좀 몇 개 볼게요. 지난 초에 나온 거 보면 이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있죠. 이 제조업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라네요. 중국이요.
근데 이런 각신에 대한 이 지표는 이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도 역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서비스업이죠. 중국은 상당히 많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요번 주에 나온 것 중에 소매 판매 지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 지수는 여기 초반에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이 소매 판매 지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산업 생산 있잖아요. 산업 생산은 예측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 지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탄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관 주도의 기업 중심의 이런 그 지원책 때문에 가게들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지만 기업 쪽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유럽 파이널 PMI 제조업 지수 이거 전달 거예요. 이제 곧 그 플래시가 나오는데 지난달 제조업 PMI 지수 보면 아직 그러니까 상황이 가장 심각한 유럽 같은 경우에도 PMI 지수가 좋게 나왔죠. 제조업 PMI 지수가. 그 다음에 유럽 잠시만요. 그 다음에 유럽 서비스 PMI 지수도 약화되어 있긴 하지만 봉쇄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최악의 상황을 찍고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요번 달에 이게 다시 아랫방향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밀려 내려갈까? 직전에 그 발표됐던 12월 달에 발표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11월 지수 정도 되겠죠. 이게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인데 봉쇄 조치를 그나마 안 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패턴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여기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 서비스업 지수 자체도 감소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확진자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중국 소매 판매도 기업 쪽의 입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매 판매 적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계 소비 지출, 그러니까 PC도 줄어들고 있고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득 측면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에서 또 추가적으로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쓸려 내려갈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물론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서 지금 실업 부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실업 부분에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불안감에 그 재난지원금을 흥청망청 쓸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뭔가 대규모로 지출하는 어떤 액션들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기업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 경제의 한 축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주식이 급격하게 조정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물론 너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뭐 월가의 중요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표를 계속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하고 테슬라 주식하고. 왜냐하면 유동성 정세의 가장 큰 버블을 형성한 두 가지 섹터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섹터 영역이 추세를 잃고 부러지면 다른 것들도 따라 부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한번 대규모로 짧은 시간에 부러졌다가 반등한 이후에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살짝 머리를 들고 실적 발표를 아직 기다리고 있긴 한데 이게 부러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급격하게 부러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봉을 보면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 통상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게 약세가 일정 수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떨어지면서 지수가 점점 내려가면서 약세를 보이는 거죠. 그래도 반등한다 하더라도 반등세가 약하고 다시 재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최근 보면 약세가 시작된 이 시기 11월 11일 이후 시기를 잘 보면
옆으로 기었어요. 이렇게 그냥 그러다가 15일 날 급격히 한번 빠지고 16일 날 그다음 여기 보면 18일 날 빠졌는데 요번 주에 들어서 그걸 급격히 반등을 했거든요. 이와 같은 추세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반등세도 세고, 물론 이게 지금 십자점을 찍었기 때문에 방향성은 봐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지난번 9월달 약세장, 그 다음에 지난번 또 10월달 약세장에 보면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반등이 약하면서 일정 수준 밀려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1월달에 잠깐 훅 빠졌다가 이걸 다 순식간에 커버하고 올라갔거든요. 최근에도 움직였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특별한 이슈가 나올 게 없어요. 지금 또 잘 생각해 보면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법인세를 인상한다거나 이런 액션들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상반기에 나오긴 어려울 것 같은 게 옐런 의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미국만 법인세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이탈하니까 유럽이나 타국가들에 하고 법인세를 같이 맞춰서 올리자 내리자 뭐 이런 액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반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올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그때 얘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내내 코로나 상황이 해결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초반부인 지금 상황에서 조정이 없이 갑자기 퉁 튈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이외에 악재가 있나? 없어요. 유동성은 계속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식을 옥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뒤로 밀리고 있고 물론 테슬라나 이것들이 버블이 껴있다는 건 알겠지만 얘네들이 밀려 내려간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다 밀려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조정을 하겠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고배수가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물스물 내려오고 저배수에 있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스물스물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 순환 매장이 급격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다시 한 번쯤은 이거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 매수를 할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12월 말처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